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터빈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 기록을 바탕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만 속속 뽑아보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점,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발표가 뭐랄까 회사의 좀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재무 성과부터 시작해서 각 사업 부문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뭐 AI나 데이터 활용 같은 미래 전략까지 이 자료를 통해서 디지털 터빈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주목할 만한 거 역시 실적 개선이죠. 그렇죠. 4분기 매출이 1억 1,920만 달러, 전년 대비 6% 늘었고 조정 EBITDA는 2,050만 달러로 와우, 이게 무려 66% 급증했어요. 66%요. 네, 상당한 증가폭이죠. 그러니까 CFO가 이걸 진정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도 하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업 실행력이 좀 더 나아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비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비용 절감. 네, 실제 현금 운영 비용을 보면 3,61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7% 정도 줄었거든요. 오, 7%나요? 네, 그리고 또 넌갭 기준 총 이익률도 48%로 개선됐어요. 이건 이제 실제 영업에서 얼마나 현금을 잘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거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채가 좀 있다고 하셨죠. 4억 달러가 넘던데 이건 괜찮을까요? 네. 부채가 4억 8,070만 달러 정도 있긴 한데 일단 단기 신용은 연장했고요. 장기적인 해결책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재무 안정성 확보에도 계속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역시 성장은 사업 자체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특히 온디바이스 솔루션, ODS 부문 성과가 아주 좋았다면서요. 매출이 11% 늘었다고? 네, 맞습니다. ODS가 이번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특히 기기당 수익, RPD라고 하죠. 네, RPD. 이게 미국에서는 40% 이상, 그리고 해외에서는 무려 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와, 해외에서 100%요? 두 배네요, 두 배? 네, 그동안 해외 시장 수익화에 공들인 게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ODS가 끌고 가는 모양새네요. 반면에 앱 성장 플랫폼 AGP 매출은 3% 정도 줄었다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AGP 매출은 3% 소폭 감소했는데 이걸 그냥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전략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전략적 변화요? 네, 일부러 게임 광고 의존도를 좀 줄이고 대신 브랜드 광고주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체 데이터랑 AI 활용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 차원만 1,000개가 넘고 고유 데이터 이벤트도 1,500개 이상 처리한다고 하니까요. 와, 데이터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걸로 차별화를 꾀하는 거죠. 실제로 DTX 거래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빅게임 앱 수익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2배 늘었어요. 그럼 게임 대신 다른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IGINET. 이건 디지털 터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스마트폰 처음 켤 때 보면 앱들이 미리 깔려 있거나 추천 앱 같은 거 뜨잖아요. 네네, 그런 거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통신사나 제조사랑 협력해서요. 근데 이 새로운 버전의 IGINET가 벌써 1억 대가 넘는 기기에 탑재됐다는 거예요. 1억 대요? 와, 그럼 그만큼 서비스 효율이나 도달 범위가 확 넓어졌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T모바일하고 파트너십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핀터레스트하고는 싱글탭 라이센싱을 확장했고요. 싱글 탭이요? 그건 뭔가요? 그건 사용자가 광고를 딱 클릭하면 앱 설치까지 아주 매끄럽게 한 번에 쭉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사용자 경험을 좋게 만드는 거죠. 이걸 확장했다는 건 그만큼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사용자 경험 개선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AI나 머신러닝 투자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AI랑 머신러닝 플랫폼에 투자한 게 벌써 광고 전환율 개선 같은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에픽게일즈 같은 회사랑 협력하는 것처럼 대한 앱스토어나 배포 채널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건 이제 유럽연합이나 브라질, 일본 같은 곳에서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회로 삼아서 구글이나 애플이 꽉 잡고 있는 앱 유통시장에서 좀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모습이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망은 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2026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한 5억 1,500만 원에서 5억 2,500만 달러 사이. 오, 5억 달러 이상이요? 네. 그리고 조정 EBITDA는 8,500만 원에서 9,500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거든요. CEO도 지금 진행 중인 1분기도 순조롭다고 언급했고요. 상당히 자신감 있는 전망인데요. 그래도 아까 말한 부채 문제라던가 아니면 AGMP 부분은 경쟁이 점점 심해질 텐데 그런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마냥 좋게만 보긴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이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위험 요인들은 있습니다. 부채 관리 문제나 앱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죠. 네. 하지만 회사가 내세우는 성장 전략의 핵심은 분명해요. 더 많은 기기에 자기들 솔루션을 넣고 기기 확장, AI나 데이터, 대안 앱 같은 분야에서 계속 혁신하고 제품 혁신, 또 자동화 같은 걸로 운영 효율은 높이고 운영비는 지금 수준 유지 목표. 마지막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거죠. 그렇군요. 이 정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디지털 터빈이 이 급변하는 모바일 생태계 안에서 자기들만의 강점, 그러니까 기기 접근성이랑 데이터를 어떻게 써서 경쟁 우위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전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배웠네요. 정리해보면 디지털 터빈은 ODS 부문의 아주 강력한 성장, 그리고 비용 효율화 노력에 더해서 데이터나 AI 활용, 또 대안의 배포 같은 미래 전략에 베팅하면서 확실히 턴어라운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이나 긍정적인 전망,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디지털 터빈이 이렇게 기기단에서 직접 정말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거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텐데 과연 이 회사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네. 단순히 앱스토어의 대안이 된다는 걸 넘어서 이 데이터 자산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디지털 터빈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